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간 기능 개선, 노화 억제. 잘 먹으면 목숨을 살리는 이것. 이것만 잘 먹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밥, 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밥을 드셔야 그게 질병에 따라 체질에 따라 나에게 꼭 맞는 밥을 먹어야 한다. 자신만의 밥으로 건강을 되찾은 오늘의 몸신들. 오른쪽 상인결장에 주먹만한 암 메스가. 밥으로 암을 극복한 산부인과 의사와 전신 통증과 골다공증 그리고 만성 두통, 빈혈 골다공증을 극복한 한의사 몸신. 이들이 먹은 특별한 밥의 비밀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그 잡곡도 그 나름의 성질이 있는데요. 잡곡의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제대로 섞어 먹는다면 내 몸에 맞는 밥을 찾아주고 병을 극복한 밥을 알려주겠다. 앓는 사람이라든지 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밥. 내 건강을 지키고 병을 이길 수 있는 밥의 모든 것.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나는 몸신이다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매력의 소유자 씬스틸러 김혜경 씨 나오셨습니다. 씬스틸러 네, 그거 뭔지 아시죠? 네네네네. 작은 역할인데도 그 씬을 내가 훔쳐 먹는데요. 저는 말이죠. 배에 먹는 배, 과일 거기에만 포장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이 머리에도 머리 상하지 말라고 포장지를 씌워놨어. 그런가 하면 야무집니다. 똑똑합니다. 예, 임채원 씨 나오셨어요. 사실 최진경 씨는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녀갔는데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듣고 갔어요. 대사에 문제가 있다. 대사 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었어요. 어머나 이 집안은 또 이렇게 대화가 없으신가?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제가 방송을 모니터를 못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었어? 그랬더니 뭐 없었다고만 얘기하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주제 발표하시면 임채원 씨 아마 바빠지실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 이것은 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불립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죠. 네. 그는 이것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한의학의 아버지 허준 이 동의보감에서 이것만 잘 먹어도 병을 고칠 수 있다, 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니까 왕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 질병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막연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다스린 질병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간 기능 개선, 노화 억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골다공증, 간 기능 개선, 노화 억제. 이렇게 많은 질병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논문이 무려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의 건강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을 이긴 밥. 오늘 밥 이야기를 좀 내내 해보려고 하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대단한 질병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등등을 다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밥이 나왔어요. 어떤 여기서 저는 이 몸신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보람된 하루는 저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주제가 먹는 게 나오니까 너무 신나. 재수 씨 한 그릇 드실라고? 야, 밥만 먹어도 건강하다. 사실 그 밥 이야기를 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게 드문 일이기도 한데 오늘 저희가 병을 이기는
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밥이 있어요. 그럼요. 네.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에요. 밥은 쌀로 만듭니다. 그죠? 그렇죠. 이 쌀이 우리나라에만 종류가 700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 모르셨죠? 거기다가 잡곡 뭐 이런 걸 섞기 시작하면 밥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콩밥도 있고 흑미콩밥 뭐 별의별 밥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 밥을 여러분들은 유행 따라 먹어요. 어느 방송에서 현미가 좋다. 막 다 현미만 사러 다니고 맞아요. 뭐 렌틸 콩이 좋다. 그거 사갖고 밥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밥은 유행이 아닙니다. 밥은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밥을 드셔야 그게 건강을 찾아주는 거지 누구나 다 현미가 좋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잘 배우셔서 본인한테 맞는 밥을 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밥을 잘 선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한테 맞는 쌀, 밥이 어떤 건지 이게 정말 궁금할 것 같거든요. 700 어떤 가지. 거를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글쎄 밥 종류는 뭐 탄밥, 소름밥, 익은밥 이런 밥이 있을 텐데. 밥을 선택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질적 소인 이런 상태를 잘 파악하고 선택해서 먹으면 독이 아닌 바로 약이 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이 밥을 사시사철 먹고 언제나 먹어도 독이 없기 때문에 상약, 가장 위급의 약이라고 쳤고요. 강장식, 보양식을 중간 정도 되는 중약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는 하약이라고 해서 제일 하급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기보다는 평소에 밥을 잘 먹음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약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밥이 약이네요. 그리고 밥이 병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밥만 먹고 살았어요. 습관처럼. 그러다가 한 5, 6년 전에 당 검사를 했더니 곧 위험 수준이야. 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바라 현미 밥으로 딱 바꿨어요. 그래서 한 4, 5년을 먹었더니 요 최근에 검사를 했더니 좋아요.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 현미 밥을 쭉 먹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밥이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먹다 남은 걸 봉지에 싸가지고 식사하겠다 그러면 바로 렌지에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뜨뜻해지면 갖다 퍼먹고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볶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뒤처리 밥을 먹어, 뒤처리 밥. 자기 요새 혼자 됐어? 어떻게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재수 씨는 어떤 밥을 좋아해요? 저희는 저희 남편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높은 정도가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압력솥에 준영이랑 저는 이제 쌀이랑 뭐 귀리를 섞을 때도 있고 렌틸콩을 섞을 때도 있고 한두 가지만 섞고요. 한쪽에 이렇게 하고 저희 신랑은 현미를 따로 이렇게 넣어서 네. 같이 한 지어요. 솥에다가 하는데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눠서. 신랑만 요거 퍼서 이렇게 주죠. 아유 어쩜 그렇게 식이구나. 어쩜 그렇게 예쁜 아내가. 예. 변은미 씨는 어떻게 지어 드세요? 저는 죽밥이나 어떤 먹어라. 밥을 먹고 있냐면요. 눈칫밥이래요. 어쩌다가. 지금 나는 몸시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나는 무슨 밥을 먹었더라? 무슨 밥이 좋을까?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밥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피해야 할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병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약이라고 칭하는 이것. 한국인의 힘의 원천, 밥. 그런데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다든지 상태를 잘 파악하고 선택해서 먹으면 약이 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질환에 따라 체질에 따라 밥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주 특별한 밥을 통해 병을 극복한 오늘의 몸신 의사들.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장을 3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골밀도가 백살롱 모신 할머니들보다 더 안 좋게 바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치료 과정에서
이들이 먹은 특별한 밥의 비밀은 제가 이것을 제일 즐겨 먹었는데 아주 최고의 밥입니다.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요. 식탁 위의 약, 밥, 얘들아 얼른 와서 그 특별한 밥이 모두 공개됩니다. 오늘 이 구체적으로 밥 이야기를 내내 해볼 텐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병을 이겨내신 몸신들인데요. 이분들이 병을 이겨낸 그 비법에는 바로 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몸신! 대장암 3기와 신장암 2기를 동시에 진단. 두 가지 암을 물리치게 한 밥의 정체와 질병에 따른 밥 선택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첫 번째 몸신, 산부인과 전문의 홍영재. 젊은 나이에 80대보다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았던 오늘의 두 번째 몸신. 체질에 따른 밥 선택법까지 공개하겠다. 한의사 박경수. 예, 두 분이 나오셨어요. 두 분이 시작부터 함께 나오신 건 사실 처음인데요. 암을 이긴 산부인과 전문의 홍영재 몸신께서 나오셨고요. 골다공증을 이긴 한의사 박경수 원장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을 극복한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20여 년 이상을 고생해온 그 전신 통증과 골다공증, 그리고 만성 두통, 빈혈, 갑상선 항진증 이런 질환들을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밥상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환자분들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어온 그 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체질에 어떤 밥이 적당한지 그런 소개도 함께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라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아기가 꼭 환한 대낮에 좀 낳았으면 참 좋으련만 꼭 아기 낳는 시간은 때도 2시, 맞아요. 3시, 어떨 때는 정말 얄밉게도 5시, 6시에 나요. 산부인과 의사는 꼬박 날을 새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또 제가 50대에는 이 고기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 하셨던 위내시경, 장내시경 한 번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 그래서 저는 대장의 오른쪽 상인결장에 한 주먹만한 암 메스가 발견됐어요. 수술하려고 모든 검사를 하는데 왼쪽 콩팥에 다말만한 메스가 발견됐어요. 하여튼 처절한 진단을 받은 거죠. 거의 수술 들어갈 때는 집사람한테 유서 다 써서 쥐어주고 들어갔었는데 고비를 넘겼는데도 항암 치료할 때는 면역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길은 오직 나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가장 큰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사 홍영재입니다. 이게 암을 이겼다, 골다공증을 이겼다. 특히 그렇게 밥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이거 빨리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선생님 두 분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그걸 이겨냈다는 말씀 들으니까 막 가슴이 짠해지고. 그 어려운 개인의 상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오늘 어렵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홍영재 박사님께서는 질환별로 어떤 밥이 좋은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박경수 원장님은 체질별로 어떤 밥을 먹으면 좋을지 또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메모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죠. 밥은 보약이라는 말.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밥은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맞는 밥을 드셔야 약이 되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쌀은 이 도정 횟수에 따라서 현미,
5분도미, 12분도미 이렇게 나누어지죠. 현미는요, 혈관의 노화를 우리가 막아줘. 내 몸에 맞는 제대로 된 밥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 잡곡도 그 나름의 성질이 있는데요. 잡곡의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제대로 섞어 먹는다면 약이 되는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오늘의 몸신들이 소개하는 내 몸에 보약이 되는 맞춤밥 선택법. 밥만 먹어도 보약이다. 저는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노하우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병을 이겨낸 밥, 먼저 암을 이겨내신 홍영재 박사님으로부터 저희가 질환별로 어떤 밥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홍 박사님 어떤 분이신지 이진환 기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홍영재 박사님은 암에 걸린 2001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손으로 받은 신생아 수만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최고 권위자이신데요. 대한산부인과 학회 부이사장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매달 10번 정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들에게 병을 이기는 식습관에 대해서 무료 건강 강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밥보다는 홍영재 선생님한테 이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좀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밥을 소개해 주실 텐데 뭐 현미부터 또 백미까지 이쪽에 흑미까지 뭐 다양한 쌀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현미, 백미 요 사이에 5분도, 12분도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나 더해서 이제 많이 벗겨내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쌀은 이 도정 횟수에 따라서 현미, 5분도미 또는 7분도미 또 12분도미 이렇게 나누어지죠. 12분도미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백미죠. 백미 쪽으로 갈수록은 쌀눈이나 또는 이런 것을 다 깎아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은 현저히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쌀에 그럼 5분도미 여러 가지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따라서 도정이 된 정도를 좀 다르게 해서 먹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쪽에 이제 현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현미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현미는요, 지방산은 물론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의 노화를 우리가 막아줘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니까 특히 당뇨나 고혈압 또는 동맥 경화 같은 데에 있어서 아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백미보다는 좀 소화가 늦게 되고 먹고 나면 좀 더 그득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현미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거칠거칠한데요. 거칠거칠하죠. 예, 그만큼 섬유질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섬유질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네. 백미에 비해서 한 3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미가 좋다는 것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 선 박사가 입증했는데요. 현미를 매주 한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현미를 하나도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1%나 떨어뜨린다. 그런데 또 현재 먹는 백미의 3분의 1을 현미로 바꿔 먹었다면 당뇨 위험성이 36%나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백미에 비해서 파이버, 식이섬유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노인이나 또는 어린 아이나 또 이런 병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이신 분들에게 현미를 권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발화현미죠. 어느 순간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현미와 발화현미가 다른 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된 쌀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좀 궁금증 풀어주세요. 네, 현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쌀에 있는 쌀 겉껍질만 이렇게 떼어낸 겁니다. 겉껍질만 떼어냈기 때문에 아직 생명력이 살아있죠. 그래서 물을 붓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쌀이 한 1mm 정도 자라는 그것이 바로 발화현미죠. 김혜경 선생님, 발화현미 밥 드신다고 하셨죠? 예. 당 지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막 걱정을 하는데 현미밥을 먹으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예. 그래서 현미밥을 이제 먹어보려고 했더니 막
입에서 따로 놀고 잘 안 씹히고 입안이 막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바라 현미밥도 괜찮다고 그래서 바라 현미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효과는 비슷하죠, 선생님?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만일에 이 당뇨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면 바라현미를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현미보다 간 기능 개선하는 가바라든지 또는 옥사코사돌 성분이 풍부해서 이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아주 좋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또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먹을 때도 입안에서 네. 느끼는 네, 그렇고요. 부드러워요. 그렇죠? 훨씬 부드러워요. 네, 저희 남편이 대사증후군이란 여기 처음 들었는데요. 아, 와서 들었죠? 네. 혹시 대사증후군 앓으시는 분들한테 좋은가요? 네, 당연히 대사증후군이신 분들한테 좋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는 특징이 고혈당,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바라현미의 특징이 뭐냐면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액에 있는 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복부 비만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바라현미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 레시틴 성분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효능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 바라현미에 들어있는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은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불면증을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니까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의 수치를 낮춰줘서 폭식도 예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먹고 싶으면 들고 가서 먹어. 그렇게 소리 없이 들지 마세요. 참 부드러워요. 예. 예. 이번에는 오븐도미인데요. 예. 오븐도미는 제가 이것을 제일 즐겨 먹었는데 제가 장을 3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장 질환 및 변비에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븐도미가 50%를 깎아낸 것이에요. 네. 현미와 백미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양분은 현미보다도 적지만은 백미보다는 섬유질이 아주 많아서 특히나 이 장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죠. 그래서 영양 흡수를 아주 촉진해요. 그래서 숙변을 예방하고 또 쾌변에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당 조절이 필요한 동시에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오븐도미를 먹는 게 아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븐도미에는 아무래도 이제 껍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물에 불리는 시간이. 예, 그 오븐도미는 일부만 제거된 거기 때문에 물에다가 적어도 7시간 이상 불려놨다가 밥을 해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이 약 한 5와 4분의 3도미 정도를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밥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백미, 이 백미는 그러면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냐? 난 이게 또 궁금합니다. 아, 백미가 궁금하세요? 네, 식당 가도 백미예요. 맞아, 그게 어디든지. 맞지. 맞아. 백미밥을 또 이렇게 기름기 자르르한 백미밥을 하면 김치 한 조각 딱 얹어서 먹으면 참 맛있죠. 너무 입에서 맛있죠. 달죠. 예,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하나만 풀어가요. 네, 제일 맛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븐도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입에서 어떨지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백미는 의미가 없는가? 또 이 말씀도 정말 네, 궁금하네요. 백미는 네. 정말 촉촉하고 밥을 해놓으면 입에서 너무나 달고 달아요 아주. 서로 넘어가려고 먹을수록. 애쓰잖아요. 그래서 백미는 섬유질도 약간 깎았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도 아주 편하게 잘 시켜주죠. 그래서 위장질환과 소화장애에 좋은 쌀이고 특히나 노인이나 또 암을 앓는 사람이라든지 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밥입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미에다가 좀 더 찰지게 먹으려고 찹쌀을 좀 많이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해서 먹거든요. 그럼 왠지 모르게 쫄깃거리는 그런 맛이 좋아서. 거질감이 좋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약간 현미 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찹쌀은 어떤 거예요? 네, 이 찹쌀하고 밉쌀의 차이는 거기에 들어있는 전분의 구조 차이입니다. 그 소화력은 찹쌀의 경우에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은 찹쌀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포도당이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맛으로만 한 뭐 10% 정도 섞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엔 또 색다른 컬러 쌀이 있습니다. 사실 뭐 블랙푸드 그러면서 관심을 아주 많이 끌었던 예. 곡식이 바로 흑미죠. 네네. 예, 흑미밥은 어떤 질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흑미를 먹는 게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흑미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흑미는 안구 질환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밥이에요. 우리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걸 매일 사용하면은요 눈에 그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빛이 들어가요. 이런 빛이 계속 쌓여서 손상을 주면은 우리 눈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또 황방변성 등의 안구 질환으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흑미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강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안구 질환의 예방과 시각 기능 개선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흑미는 옛날 중국에서 황제에게 진상할 정도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 귀족들이 남몰래 숨겨놓고 먹었다고 해서 숨겨진 쌀이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이 흑미가 위장은 물론이고요. 간장, 비장,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혈액을 돌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남자분들 특히 변은미 씨 잘 들으세요. 이 흑미는 정력 증강, 자양 강장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흑미 특징은 아마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단단하지요? 식이섬유가 4%에서 6% 정도로 현미보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흡수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붙들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점 생각해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10% 내외로 조금 적게 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흑미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흥미롭네. 자,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변은미 씨가요 이세를 꼭 만들어야 된대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거 소채 숟가락 좀 빌려주세요. 은미 씨한테 벌써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반찬 하나 없이 지금 밥이 있을 뿐인데 밥만 보고도 이렇게 군침이 도네요. 그렇죠? 그쵸. 예.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잠시 뭐 원하는 밥을 한 숟가락씩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자, 이 쌀이죠. 요즘에는 정말 보석처럼 예쁜 색깔의 이 홍국살이 홍국살? 보석처럼 예쁜 색깔의 이 홍국살이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쌀은 또 어떤 질환에 좋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홍국살은 붉은 누룩곰팡이인 홍국균을 발효시킨 쌀로서 뚱뚱하시고 우리 8개월째 드신 이용식 선생 같으신 분이 꼭 먹어야 할 거죠. 피를 잘 컨트롤해주는 이 쌀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좋은 밥이죠. 이 홍국살 속에 있는 모나콜린 K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모나콜린 K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고 또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홍국살은 2009년도에 식약청으로부터 콜레스테롤 개선 작용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정받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국살의 그 영양 성분 이거는 뭐 건강기능식품도 인정받을 정도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이 여러 가지 밥 중에 나는 안 먹어본 밥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홍국살 궁금하시죠? 예,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홍국살 밥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숟가락 갖고 오셨죠? 이용식 씨 갖고 계시니까요. 네. 내가 너무 크니까 기본적으로 숟가락 좀.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요.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이뻐요?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요. 이게 몸에 좋다 하면은 먹을 용의가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밥이. 이게 불리는 시간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요거 홍국살만 따로 좀 더 불려야 되나요? 임경숙 교수님, 네. 네, 홍국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홍국살의 경우에는 저의 홍국균자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밥 하시기 전에 처음에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라든지 이런 곳에 잘 보관을 하시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일반 밥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을 조금 더 넣고 조금 뜸을 오래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에너지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기본 재료로서 밥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각자의 몸 상태나 질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변우미 씨는 거기서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이거 흑미살만 먹으라고. 소용없어요. 여기 들어와요. 예. 질환에 따른 밥. 먼저 홍영재 박사님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질환별로 어떤 밥을 먹으면 좋은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혈관의 노화를 막는 현미는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된다면 발아 현미밥이 좋습니다. 장이 약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분도미를,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백미를 추천합니다. 흑미는 안구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싶다면 홍국살밥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많은 잡곡 종류에 뭘 먹을지 고민이었다면 집중. 달짝지근한 맛도 나요. 밥 문제는 진짜 평생 먹을 건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일결장의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골밀도가 100살 넘으신 할머니들보다 더 안 좋고 과연 어떤 밥일까요? 대장암부터 신장암, 골다공증까지 이들이 병을 이길 수 있었던 밥의 정체. 맛있는데요? 그냥 먹으면서도 그냥 약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번에는 체질별로 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박 원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속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장애나 만성변비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이 그 잡곡도 그 나름의 성질이 있는데요. 잡곡의 각각의 특성을 파악해서 제대로 섞어 먹는다면 약이 되는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밥을 통해서 질병을 이겨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하나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8가지 밥이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보리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 보리밥은 성질이 차가워서 열이 많은 체질에 좋은 밥입니다.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해서 그 변비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혈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잡곡하면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리에는 단백질이 약 10%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하지부종이나 각기병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와 비교해 본다면 칼슘의 양은 백미의 4배, 엽산은 무려 16배나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2는 3배, 그리고 아연은 2배, 이는 3배, 철분도 4배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셨죠?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여성분들 그리고 임신 초기에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엽산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보리에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단 보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아랫배가 차고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리밥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리밥이 보리밥. 와, 진짜 거의 꼴보리밥으로. 맛있겠다. 여기에 정말 열무김치하고 된장만 있으면 들기름 한 어머, 숟가락. 오늘은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 날이네요. 먹고 방구뽕. 아우. 그거 안 씹어질 텐데. 그냥 막 놀아요, 입에서. 완전 미끈미끈. 근데 또 그래 맛있던데.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그렇죠. 근데 별미죠. 한참 씹어야 되니까 이것도 또 적게 먹어도 또 포만감이 생기고. 근데 열 있는 분들은 이제 보리밥을 추천했잖아요. 정은아 씨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우리 팀 중에 열이 또 하나 다혈질인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2층에. 근데 이분하고 보리밥은 먹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열무김치에다 고추장 비벼갖고 참기름 조금 넣고 쓱쓱쓱 한번 먹은 적 있거든요. 네. 나오는데 뽀로록 뻑뻑 뻑덕 바이바이바이바이 뽀로록 뻑뻑 뻑덕 바이바이바이바이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 조심해야 돼. 보리밥은 우리가 많이 먹는 밥이기도 하면서 또 그 영양적인 가치는 조금 간과했던 것 같은데요.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에 보리밥 좋으시다고요. 자, 이번에는 차조밥입니다. 예, 그냥 조가 아니라 차조네요. 야, 아우. 이 차조밥은 어떤 분들이 드셔야 하는지요? 열어주시겠습니까? 차조밥은 차조의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찬 체질에 적합한 밥입니다. 몸이 평소에 냉하신 분들은 그 찬 음식 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로 고통받을 수가 있는데요. 차조에는 그 아밀로펙틴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그 밥을 찰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소화 장기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오는 질병들, 예를 들면 저처럼 골다공증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산후 회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차조밥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맛있어요. 또 이 좁쌀, 차조 자체가 또 이렇게 어떤 독특한 향도 있고요. 밥에 이렇게 새로운 풍미를 줘서 그리고 잘 자란 알이 또 입안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도 좋고요. 근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그 답변을 하시는 그 순간 딱 한 숟가락을 맛보고 그거 야, 그 시간을 이용하네. 근데 밥에 돌솥 뚜껑을 여는 순간 손이 갑니다. 정말 뚜껑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냄새가 정말 손이 가고 입이 가지. 밥 냄새가 정말 최고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율무입니다. 율무가 율무. 있는데 율무로 요즘에 또 밥 많이 지으시는데요. 유명한 율무.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무도 알갱이가 크잖아요. 밥을 지으면 더 커지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또 씹는 재미가 있는데요. 율무밥은 어떤 체질에 좋은가요? 율무밥은 부기가 심한 체질에 적합한 밥입니다. 율무는 비위를 강하게 하고 그 성질이 서늘해서 밥으로 먹었을 때 그 몸에 정체되어 있는 그 습을 빼내어서 부종을 없애주고 그리고 소화를 도와서 그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뇨제와 소화제의 역할을 합쳐놓은 것, 이것이 율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몸에 수분이 정체되어 있어서 부기가 심한 분들, 예를 들면 이용식 선생님처럼 배둘레가 좀 크고 몸집이 대체적으로 크면서 손과 발, 얼굴 전체적으로 부종이 심한 분들, 그리고 복부 비만이 심해서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율무밥을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율무가 이렇게 습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 있는 분들이 율무밥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그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습을 말리는 약을 쓰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율무는 위나 대장, 방광, 자궁 이렇게 하추 부위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율무밥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제 몸에 얼굴이고 뭐고 부정 얘기하니까 굉장히 웃으시는데 최승경이도 만만찮아요. 아주 부정을 좋아하시네. 저기 임채원 씨 그냥 즐겁게 들으실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될까? 나는 뭘 먹어야 될까 생각을 좀 하고 계시죠? 네, 적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좀 저렇게 해맑게 즐거워하신 줄. 자 이번에는 그 율무에 수수를 더했습니다. 첨가를 예, 해서. 율무 수수밥. 율무 수수밥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우 이건 맛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와 맛있어 보인다. 옥수수, 찰옥수수도 곡식의 크기가 또 다 다르니까 아주 식감도 재미있는 그런 밥인데 율무 수수밥은 어떤 밥일까요? 구수해 보여. 맛있는 밥이죠, 뭐. 네. 율무수수밥은 폐가 약한 체질에 추천할 수 있는 밥입니다. 폐주기라고 하였습니다. 폐가 우리 몸의 기의 운행을 주관한다 그런 말인데요.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이 잘 돌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의 운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의 운행을 잘 되게 만들어주려면 폐의 기능을 높여야 되는데 율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율무와 함께 같이 넣어서 밥을 지으면 좋은 잡곡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수입니다. 수수는 대장에 좋은 곡식인데요. 이때 대장과 폐는 표리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표리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관계라는 뜻인데요. 대장이 좋아지면 폐의 기능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대장이 좋아진다면 폐의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무와 수술을 합쳐서 밥을 한다면 폐에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먹어보시. 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네. 먹자. 수수밥 찍었는데. 왜 안 드세요? 여보, 당신도 먹어. 이젠 밥을 먹다가 이제 여보. 근데 이 수수밥은 딱 보니까 고급스럽진 않고 수수하네. 근데 좀 드세요. 네, 드세요. 부정 부인 드시오. 이거 드세요. 맛있겠다. 이게 뭐 대장 폐. 야. 잘 만드신 것 같아, 밥을. 이게 오늘 밥이 잘 됐어요. 그죠? 전부 다들. 이렇게 씹을수록 구수하고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밥 맛이 아주 좋은데 맛있다. 씹을수록 괜찮아 맛이. 누아. 아우 밥이라도 먹여야지 조용해지지. 나 그러고 나서 반찬은 처음 먹어본다. 자 이번에는 뭐 아주 많이 먹는 밥이죠. 현미 찹쌀 밥입니다. 현미 제일 찹쌀 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맛나 보입니다. 자 과연 현미 찹쌀 밥은 어떤 체질인 분에게 좋을까요? 현미 찹쌀밥은 바로 위가 약한 체질에 좋은 밥입니다. 속이 헛헛하고 배는 고픈데 밥맛은 없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뭘 먹고 나면 늘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머니께서 어떤 밥을 해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불렀구나. 굶어 이랬어요. 맞아. 더부룩하면 굶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면 저희 엄마가 그 찰밥을 지어서 그 무쇠로 만든 절구에 쿵쿵 찧어서 그 인절미를 만들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찹쌀이라는 것은 만성 그 위축성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만성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찹쌀과 함께 그 밥을 지을 때에 같이 활용하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짚입니다. 지피? 네. 지피? 네. 지푸라기요? 네, 짚을 구에다가 이렇게 작은 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밥을 지을 때 그거를 한 단을 이렇게 넣고 같이 밥을 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희한하네요. 그게 예부터 어른들은 그렇게 해오셨군요. 그러니까 볏짚이라는 것은 밥에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시골에서 그 동치미를 담을 때에 위에다가 그 볏짚이나 그 대나무 잎을 이렇게 혹시 넣었던 그런 기억이 끼워오셨죠. 있을 텐데요. 그
지피나 대나무에는 그 바실러스균이 많아서 위에서 강력한 위산에도 죽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애 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균주이기 때문에 뭐 청국장이라든지 메주라든지 이런 걸 띄울 때에도 많이 쓰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리차를 끓일 때에도 짚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끓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쌀농사가 아니라 볏짚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자, 지금 모든 얘기가 갑자기 다 잊혀지고 볏짚이 남았는데, 자, 현미 찹쌀은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네.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체질별로 어떤 밥을 선택해 먹을까? 이번에는 앞에 메밀이 있고요. 녹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밀 녹두를 같이 넣은 밥. 자,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재밌는 색깔의 밥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메밀 녹두밥이 있습니다. 자, 메밀 녹두밥 어떤 분에게 좋을까요? 체질 알려주시죠. 메밀 녹두밥은 간과 쓸개가 약한 체질에 좋은 밥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성질이 다혈질이신 분,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얼굴과 목이 불다 못해 그 검은 빛을 띠시는 분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좋은 밥인데요. 이런 분들은 간과 쓸개가 이미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간과 쓸개가 약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대장에 많은 노폐물들이 쌓여 있고 몸의 자정작용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메밀은 대장에 열을 식혀서 간접적으로 그 약한 간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녹두는 여러분들이 한약을 드셨을 때 그 한약과 녹두를 같이 먹지 말라는 그런 티칭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녹두는 해독작용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녹두의 해독작용이 오히려 그 한약의 효과를 눌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약을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녹두는 그 강력한 해독작용 때문에 간과 쓸개의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나왔군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메밀밭에 앉지 마라. 아, 녹두밭에. 제가 밥 맛을 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왜 안 해? 기미를 보는 겁니다. 제가 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기미 여러분께. 네, 괜찮아요. 상궁. 상궁님이 되셨어. 미상궁. 아이고. 세상에 찰기가 1도 없습니다. 진짜요? 근데 아주 고소하네요. 이 밥은 드셔보세요. 독특합니다. 예, 독특하고 아주 고소해요. 네. 그래서 피곤하신 남자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찰기가 너무 없죠, 사실은. 아니 오히려 저는 약간 덜 익은 있잖아요. 생밤 그 약간 삶아가지고 덜 익은 밤을 씹는 그런 맛이 있어갖고 오히려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간식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뒤로 좀 줘보세요. 뒤로도. 아니, 괜찮아요. 나는 지금 메주콩 입에다 넣은 것 같아. 녹두가 여기에 좀 찰기를 주시게 뭐 찹쌀을 조금 넣는다든가 아니면 분미를 좀 밥이 섞는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녹두전 부치는 거 그런 비슷한 냄새가 그렇죠. 나요. 이게 밥에 찰기가 없어서 그러시는데요. 이 메밀하고 녹두의 경우에 좀 충분히 물에 불려야 됩니다. 우리가 녹두전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불려서 왜 거품이 날 정도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불리고요. 찹쌀을 10% 정도 함께 섞으시면은 훨씬 더 이 찰기도 있으면서 맛있는 메밀 녹두밥을 지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팥과 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팥보리밥. 정말 팥은 이렇게 좋은 두 거야.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팥보리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팥보리밥. 팥보리밥은 과연 어떤 체질에 좋을런지 열렸습니다. 팥보리밥은 하지 부종 순환 장애에 좋은 밥입니다. 팥은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약성이 아래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그 각기병이나 하체 부종 등 중추 이하의 부종에 특히 좋습니다. 그 팥과 함께 먹으면 매우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보리인데요. 보리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귀 이야기인데요.
방귀 이야기인데요. 건강한 방귀는 1000개의 약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팥과 보리를 먹으면 대단하겠군요. 팥이나 보리를 먹고 끼는 방귀는 팥이나 그 보리가 만들어내는 가스가 아니라 팥과 보리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그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장에 정체되어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그 가스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팥과 보리밥입니다. 이렇게 보리는 성질이 차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쉽게 될 뿐만 아니라 팥과 함께 혈독을 없애며 부종을 치료하고 피로감을 없애주며 우리 몸의 순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역할을 하는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잡곡들이 좋다고 해도 10가지 왜 넘게 막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요즘에 계시잖아요. 12곡, 18곡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 근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또 아, 그거 궁금하다. 보면 왜 상극이란 음식끼리도 이렇게 상극인 게 있는데 혹시 잡곡끼리도 상극이 있는지. 그 얘기는 여기서 또 할 건데. 예리해. 잡곡이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너무 많은 종류를 섞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곡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변비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소화 장기에 무리를 주고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곡식을 2가지 내지 5가지를 사용해서 그 쌀과 잡곡을 4대 1 정도의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곡식을 이제 열성 곡식과 한성 곡식, 즉 따뜻한 곡식, 찬 곡식으로 나누어 보자면요. 현미, 즉 쌀은 물이 많은 논에서 또 여름철에 자라죠. 또 보리는 물이 없는 밭에서 겨울철에 자랍니다. 그래서 현미는 따뜻한 성질로 분류를 하고 또 보리는 찬 성질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열성 곡식과 한성 곡식을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섞어주는 것은 그 효능을 오히려 깎아내릴 수가 있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찬 성질의 곡식, 한성 곡식에는 보리, 통밀, 각종 콩류, 그다음에 귀리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열성 곡식, 즉 따뜻한 곡식은 현미라든지 흑미, 수수, 기장, 조, 옥수수 같은 곡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적절한 비율,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혼합을 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는 귀리나 렌틸콩을 많이 섞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도 괜찮은가요? 귀리는 식이섬유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 성장기 아이들의 그 발육 촉진과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귀리는 다른 곡류에 비해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두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것이 그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또 렌틸콩 하면 저는 콩처럼 생기지 않은 콩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렌틸콩은 그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죠.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섬유질과 그리고 철분이 매우 풍부하고 그 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 기능이 좋지 않아서 고생한다든지 이렇게 살이 쪄서 고민되는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이런 친구들에게 렌틸콩밥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이, 우리 와이프 대단하네. 어쩐지 렌틸콩을 준비를 해서 애를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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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콩밥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밥이 남았습니다. 검은 콩을 넣은 밥인데요. 어떤 체질에 좋은지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검은 콩밥은 신장이 약한 체질에 좋은 밥입니다. 본초 강목에서 검은 콩은 신장을 다스려 부종을 없애주며 혈액을 잘 돌게 하고 모든 약의 독을 풀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 콩은 신장 기능에 좋고 해독 작용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각종 비타민이나 그 안토시아닌 등의 그 파이토케밀이 매우 풍부해서 머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콩밥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 있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도 특히 좋은데요. 근데 또 이것 때문에 드시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호르몬 의존성의 그 유방암을 앓고 계시거나 자궁근종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검은 콩밥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늦게 만났기 때문에 저녁 때 만났어요? 저녁 때 나이가 들어서 인간아 왜 자꾸 말하는데 시비 걸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장이 약해가지고 피곤하면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콩 여기 몸신에서 명약 보약 밥을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태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쉬운 밥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콩밥 검은 콩밥을 먹게 하고 저는 이제 당에 관한 거니까 저거 뭐야? 바라현미. 바라현미밥. 오늘 정답 찾으셨네요. 네. 밥 문제 해결하셨네요. 밥 문제는 진짜 평생 먹을 거는 찾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앞에 이게 밥상들을 보면서 무엇이 우리 가족들에게 맞겠다 좀 찾으신 게 있으세요? 네. 임채원 씨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도 약간 높아요. 네. 저희 신랑도 고지혈증이 살짝 아직 있어서요. 살짝이 아니야, 말. 그래서 아까 홍국쌀밥 네, 그걸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아이는 약간 장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렌틸콩이 좋다고 하셔서 렌틸콩밥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세 가지 밥이 나오네요. 정말 밥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도 아침밥을 좀 빼먹지 마라. 아침밥.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2013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아침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팀에서 이 아침밥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아침밥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45세부터 78세까지의 연령에 있는 8만 명을 13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뇌졸중, 뇌출혈이 일어난 사람들과 아침밥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을 매치를 해봤더니 아침밥을 안 먹은 사람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약 18%가 높았고 뇌출혈은 36%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챙겨서 드시는 게 뇌와 관련된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좀 알고 아침을 꼭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질별로 어떤 밥을 먹으면 좋은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열이 많은 사람은 찬 성질의 보리로 지은 보리밥이 좋고요. 반대로 몸이 찬 체질은 따뜻한 성질의 차조밥이, 평소 부기가 심하면 율무밥이 좋습니다. 환상의 궁합을 자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잡곡도 있는데요. 폐가 약한 체질이면 율무수수밥이 좋고요. 위가 약한 체질이면 현미 찹쌀밥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과 쓸개가 약한 체질은 메밀 녹두밥, 하지 부종과 순환장애 때문에 고민이라면 팥보리밥을 추천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체질은 신장의 기능을 복돋는 검은 콩밥이 좋습니다. 그리고 홍영재 몸신에게 찾아온 대장암과 신장암. 새카맣고 죽음의 모습이었죠. 전신 통증과 골다공증,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았던 박경숙 몸신. 기운을 회복하게 해준 그 밥상입니다. 먹으면서도 그냥 약 같다라는 느낌. 두 몸신을 살린 특별한 밥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병을 이긴 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장암, 신장암으로 이제 큰 수술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초기가 아니셨잖아요. 예. 그 상황이요. 제가 그때 나이가 58살 때였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다 하셨던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한 번쯤은 했었어야 하는데 네. 어떤 날 갑자기 제가 배가 아팠어요. 토요일 날. 네, 바로 병원에 갈 수는 없고 장을 체크하고 약을 다 먹고 월요일 날 네, 모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오른쪽 상행결장에 정말 내가 봐도 시커먼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내 몸에 암덩어리가 주먹만 하다면은 최소한 4, 5년 전에 암세포 하나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계속 다 퍼져서 됐었는데 딱 한 번이라도 했다면 초기에 체크를 했었고 수술도 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지나쳐버렸죠. 당시에 대장암 3기셨고요. 신장암 2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말씀만 들어도 정말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고 대단한 걸 견디셨는데요. 오토 가다가 그 지경까지 되셨대요. 저기 오 선생님도 계시는데 의사들이 좀 무식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것이. 어떤 과신하죠. 자기 건강을 너무 과신하셔서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유, 세상에. 예, 홍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할 때 제발 그 콩팥에 밤을 만한 그것은 장에서 신장으로 전이된 암으로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와서 주치의가 뛰어나서 내 손을 붙잡으면서 선배님 정말 하늘이 도와서 두 암이 서로 다른 별개암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열심히 싸우려고 했죠. 네. 제가 이제 대장암은 6개월간 항암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럭저럭 맞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줘도 입은 부풀어지고 위나 장 같은 것도 다 안 받으시죠? 부풀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체중이 다섯 번째 항암치료할 때는 무려 한 17, 18kg가 빠졌어요. 여섯 번째 항암치료할 때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머니 또는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아래 목에다 항아리에다가 담요 덮어서 해주던 그것이 바로 홍 박사님의 입맛을 되찾게 하고 완전히 바닥났던 면역력을 채울 수 있도록 기운을 회복하게 해준 그 밥상입니다. 자, 그러면 홍 박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밥은 무엇일지 자 공개합니다. 대장암, 신장암을 이긴 메주 콩밥과 청국장입니다. 자, 열어주실까요? 네. 바로 이 음식을 통해서 입맛을 되찾으셨다는 네. 말씀이시죠? 청국장을 정말로 싱겁게 만들었는데요. 청국장은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국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장을 일단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서는 EM이라고 유용미생물이 있는데요. 유용미생물이 수억 조개가 있습니다. 그런 유용미생물이 있고 유해한 나쁜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이 청국장을 한 그릇만 이렇게 쭉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유용미생물이 박수치고 춤을 춥니다. 근데 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는 지금 백미로 보이는데요. 저는 약간 소화장에 내지는 소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백미로 소화가 잘 되는 백미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주콩을 쓰셨네요. 네, 메주콩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암도 이기는 한국형 슈퍼푸드예요. 음식이죠. 콩에 든 이소프라본은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주콩밥과 청국장인데 보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임채원 씨 어떠셨어요? 저희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예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청국장이 이 몸매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까? 청국장은요, 제일 좋은 게 여성들에게는 그 피부 미용에도 너무 좋습니다. 저 남성이거든요. 남성도 피부 좋아야지. 청국장은 제일 좋은 것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우리의 몸에 지방을 밖으로, 장 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비만 치료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하실 때는 좀 싱겁게 드셨겠죠? 네, 저는 아주 싱겁게. 예, 얼마나 싱거운지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네네네. 자, 드리겠습니다. 아유, 완전히. 이 청국장을 드시는 방법 가운데 얼마나 싱거운지 야, 이게 그렇게 싱거워 보이지가 않는데. 나 괜찮은데? 나 딱 좋은데? 그치? 짜지 않고 싱겁지도 않아. 어떠세요, 맛이? 아주 너무 싱거워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닐 네. 정도로 적당히 구수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기 싱거워갖고 맛이 안 나면은 먹기가 싫겠죠? 근데 굉장히 싱거우면서 맛있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캐먹는데 괜찮을까요? 이게 좀 그것도 궁금하시군요, 제가 임 교수님. 네, 네. 이 청국장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은 좀 신선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청국장이 오래되면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균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균이라든지 유산균이 조금 손실이 됩니다. 또 이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경우에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끓이실 때 마지막에 청국장을 넣고 한 소끔만 팍 끓여서 그렇게 드시는 것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유산균이라든지 바실러스균들을 잘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 제니스타인이라는 성분은 소화기 계통의 암, 예를 들어서 위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 암을 예방하는 기능 효과가 있고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또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먹는 메주콩밥, 이 메주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장 속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밖으로 빨리 나가게 해요. 그래서 장 점막하고 유해물질이 닿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 점막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딱 준비돼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음식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열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모님의 레시피라고 합니다. 예. 이 음식은 가지인데 제 이름이 있습니까? 이 가지 소백인데요. 가지소박이. 지소박이. 저는 이 가지 나물은 거의 빼지 않고 먹습니다. 집에 한 달이면 10번 빼고 한 20번은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20번은 항상 가지 나물을 먹습니다. 근데 보통 소박이 하면 오이 소박이 이렇게 맵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거는 짠 약간 거하고는 허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희소식이고요. 혹시 이제 뭐 환자가 아니시라면 여기에 이제 살짝 간을 해도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하거든요. 오이, 사과, 양파를 다지셔서 참기름을 살짝 묻혀서 넣으셨다는 얘기인데 가지를 잘라서 내서 거기에 찌고. 살집을 내서 찌고 네. 거기에다가 싱싱한 오이와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 사과를 아주 가늘게 다져요? 다져서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먹으면 아주 시큼새큼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가지나물은 제가 권하는데 제발 싱겁게 무치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 소박이는 여기 짠 기운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젓가락으로 저는 한 사발을 먹을 때 한 번 떠서 먹는 게 아니라 한 사발을 다 먹습니다. 한 대여섯 번 젓갈질이 하면 다 먹어요. 그게 내 입속에는 가지 한 사발이 들어갔죠. 소리가 막 나요. 소리가 막 나네. 완전히 씹는 샐러드 느낌이 나고요. 날것 같아요. 양파사가 너무 신선하고 오이하고 꿈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근데 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맛이 다 느껴지니까 진짜 샐러드 같아요. 저는 가지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딱 봐도 그렇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정말 가지가지 많구나. 이 가지나물이 들어가면은 몸에 들어가서 60% 정도는 영양분으로 영양가로 흡수가 돼요. 나머지 40%는 가지나물이 장 그 긴 장 1m 10cm 되는 그 기다란 장 속에 그 찌꺼기 초콜릿 같은 기름기 있는 것들을 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밖으로 다 나가죠. 네. 이게 40%입니다. 사실 그 가지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아, 예, 먹어야죠. 그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항암 효과가 약 2배 정도 더 높다고 와, 알려져 높아요? 있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발생을 줄여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가열해서 조리를 해도 그 생리활성 물질이 그 효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같이 저렇게 쪄서 요리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항암 효과가 탁월한 가지. 몸에 좋은 가지를 활용해 가지 소박이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가지 하나를 3등분하고요. 소를 넣을 수 있도록 가지에 칼집을 낸 뒤 찜통에 넣어 5분간 쪄줍니다. 다음은 가지에 넣을 소를 준비할 차례. 사과, 오이, 양파를 잘 다져 버무려주면 아삭하고 상큼한 소가 완성. 폭신하게 쪄진 가지 위에 소를 얹히면 메주 콩밥,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가지 소박이 완성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청국장을 싱겁게 끓이는 방법. 별도의 양념을 넣지 않고 연두부를 푸짐히 넣어보세요. 담백하면서도 맛있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체질에 따른 여러 가지 밥을 소개받았습니다마는 오늘 박경수 원장님 골다공증을 이긴 한의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시거든요. 어떤 밥을 드시고 이렇게 튼튼한 한의사가 되셨는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저는 이미 30대부터 80세 할머니들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골다공증이 심했었습니다. 어머머머. 그런데 지금은 20대나 30대 그 젊은 분들보다도 더 좋은 상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우, 30대에 80대보다도 더 심한 골다공증을 앓으셨다는데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떤 상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가스가 새는데도 그 집을 수선하지를 못하고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계속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연탄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중3부터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심한 두통과 빈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 며칠 아프다마는 그런 두통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너무 아파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머리를 너무 누르고 다녀서 그러니까 이마에는 항상 이렇게 멍이 들어있고 이런 상태로 지냈었고요. 두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5알, 10알을 먹어도 그런데 이렇게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보다도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그 전신에 찾아오는 그 통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만 대도 저는 통증에 시달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저에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책을 볼 때도 항상 누워서 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그게 뼈가 나빠서 그렇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병원을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다녀도 병원에서는 학생이라서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등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기운이 없다고 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이상이 없다. 차라리 그냥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아라. 이런 답만이 저한테 들려왔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근육이 다 굳어지고 몸에 영양이 결핍이 되어서 그런 현상들이 생겼던 것인데요. 그때 검사 결과를 혹시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아, 알고 싶으시죠? 예. 예. 뭐 당시의 검사 결과는 아니지만 검사 결과 갖고 오신 게 있죠? 조금 이전에 거? 네, 있습니다. 아. 제가 30대 중반에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골밀도가 뭐 100살 넘으신 할머니들보다 더 안 좋게, 바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다른 분들을 검사해보고 그리고 저를 반복해서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검사한 결과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검사지는 그래도 30대 중반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그런 상태의 기록지입니다. 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아. 저희가 저걸 볼 줄 몰라도 기준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시니까 그쵸? 그 점 지점이 네. 본인의 골밀도를 나타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게 30대, 40대 사이인데 이때는 이미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다음에 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준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3.657이죠.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 옆에 사진이 아마 그 골 구조 그 사진인 거죠? 네. 예. 근데 거기에도 뽕뽕뽕 이미 부서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딱 하면. 이런 상태셨네요. 이것이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의 골밀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20대보다 30대보다 건강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아니 그래서 뼈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최근에 검사 결과를 또 갖고 오셨죠? 네. 야 한번 보실까요?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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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저희가 홍 박사님 계시니까 홍 박사님께서 지금 이 결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세 때 골밀도 검사 결과입니다. 같은 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거짓말 같은. 네.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이 골밀도가 악화된 것은 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히려. 그 대신 아마 뭘 좀 잘 잡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게 이제 기준선보다 위로 갔고 평균선보다 네. 지금 0.079가 되셨고요. 이 골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완전히 꽂았어요. 꽂았어요. 예, 구멍 숭숭 뚫린 구멍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세상에 신기해라. 근데 이 원인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밥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밥 때문에. 네. 야, 어떤 밥입니까? 제가 한의대를 다니면서 침을 맞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침과 한약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와 함께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가끔 먹는 것들, 뭐 약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한약을 1년 내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다공증을 극복하게 해준 그 밥, 과연 어떤 밥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잠시 후 골밀도가 100살 넘으신 할머니들보다 더 안 좋게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골다공증을 앓았던 한의사 박경숙 몸씨. 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밥인데요. 바로 약은 밥상 위에 있었다. 4, 5년 정도를 먹은 뒤에는 삼시세끼 챙겨 먹은 것만으로도 골다공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특별한 밥은 그냥 먹으면서도 그냥 약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잠시 뒤 공개됩니다. 골다공증을 극복하게 해준 그 밥, 과연 어떤 밥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골다공증을 이긴 간장 육수 밥이고요. 열리는 순간 마련된 바로 간장 육수 밥을 열어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에요. 간장 육수가 들어간 밥은 이런 색깔입니다. 여기에 간장도 들어갔고 육수도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이 밥은 제가 그 30대 중반에 이제 한의대를 졸업할 무렵부터 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0년 정도까지 대략 한 4, 5년 정도를 먹은 뒤에는 몸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그러면 한 4, 5년 동안 먹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네, 그때 뭐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라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느낌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그 2011년도가 우리나라 나이로 44살인데요. 그때 이제 넷째를 출산을 했습니다. 네. 아우 대단하셔. 제가 그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손목이나 발목이 너무 아파서 한 3, 4개월을 그 밥솥조차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노산으로 아이를 출산했는데도 아이를 낳기 바로 전날까지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회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고요.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무튼 너무 대단하세요. 그 얼른 저기 골다공증 자기는 너무 심하게 그러셨잖아.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무슨 밥인지 뭔지 빨리 얼른 좀 알려주세요. 누가 이 밥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요. 예. 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밥인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뼈가 안 좋으면 오히려 소화기를 다스려서 그 소화가 편해지는 상태를 통해서 영양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밥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발효와 골을 내는 방법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깨서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원래 재료에는 없었던 새로운 미네랄 성분들까지 생겨나기 때문에 이 발효 기법이 좋고요. 고라는 것은 약재나 식재료를 오랫동안 끓여서 그 성분을 충분하게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밥이 간장 육수밥입니다. 네. 그래서 간장 육수밥은 두 가지 비법이 숨어져 있는 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발효시켜서 만든 간장이 그 첫 번째고요. 소화하기 가장 쉬운 상태로 여러 영양소들, 단백질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육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밥. 저희가 밥에서 쌀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쌀은 어떤 쌀을 활용하셨어요? 현미밥이 영양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화기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기가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집에 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미밥보다는 그 오분도미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밥을 짓기 전에 이제 육수가 필요합니다. 육수와 간장이 들어간 밥이니까 재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궁금합니다. 이 간장 육수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육수는 밥을 할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황태 머리가 되겠고요. 이것은 다시마, 이것은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이것은 양파인데요. 이렇게 그 속의 껍질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쥐누니콩입니다. 이것은 황태와 함께 그 황태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려내면 될까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바로 약불로 줄여서 약 2시간 정도를 뭉근히 끓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국수를 다 낼 수 없어서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우, 아주 맛있는 향의 육수가 완성이 됐는데 그걸 밥물로 쓴 거예요? 이거 밥물로 쓰는데 이거는 뭐 국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이제 이거 넣고 지으면 되는 건가요? 쌀을 씻어서 마지막 밥물을 잡을 때 이 물을 부으면 되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약간장을 한 숟가락 넣고 밥을 짓는 것입니다. 약간장이 뭔가요? 일반 그 집에서 만드는 국간장, 뭐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그 간장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다시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을 많이 주는 미네랄이 풍부한 간장으로 거듭난 그 간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듭난 약간장. 제가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 거듭나셨네. 궁금해서요. 눈으로 봐도 일반 간장보다는 아주 진한 그런 농도를 보이는데 제가 한번 맛을 괜찮으시죠? 이렇게. 네. 어우, 짜요. 짜. 어우, 짠데. 짠데 맛있어요. 예, 짠데 맛있고 굉장히 감칠맛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재료가 같이 있는 걸 보니까 다 활용한 간장인가 봐요. 네. 어떻게 재료가 뭐지? 육수를 만드는 재료와 똑같은 상태에서 마늘을 한 가지 더 추가하게 됩니다. 마늘을 이렇게 까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쪽만 내서 껍질째로 씻어서 이것을 4통 정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을 붓고 일단 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센 불로 끓인 다음에 불을 줄여서 약 3-4시간 끓여서 그것이 250ml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완전히 쫄아. 예, 그렇게 끓인 다음에 이것을 다 걸러내고 네. 이렇게 그 일반 간장 500ml를 섞게 됩니다. 이 약간장의 재료를 보면은 황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표고버섯 그리고 이 다시마의 경우에는 칼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질과 함께 이런 것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이 아마 골밀도를 높이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화합물들 그리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든지 이런 이왕 화합물들이 결국은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면서 전체적인 체질 개선도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약간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쌀이 있겠죠. 네. 밥을 짓는 방법은 어떻게? 쌀을 한 3컵 정도를 준비했다고 했을 때에 밥물을 이 육수로 잡고요. 전부 다 이 육수로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간장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넣으면 간장 육수밥 완성입니다. 이 간장 육수밥을 하면서 저렇게 짜게 먹어도 될까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금이라는 것은 바다의 미네랄이 여러 가지가 농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중에 나트륨만 정제해서 먹는 그 정제염이 문제인 것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합쳐진 이런 간장의 형태는 오히려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들을 공급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밥 짓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사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꽤 정성이 들어갑니다. 약밥이니까요. 식당에서 이거 파는 거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어놨습니다. 바로 이 밥, 간장 육수밥 지어진 게 있는데 이 밥을 한번 여러분 좀 맛을 좀 보실 수 있는 어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이네요. 그러네요.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어우, 향이 재밌는 향이 나네요, 이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이 간장밥 해달라고. 이건 밥이 아니라 무슨 한 가지 먹는 군것질 같아요. 그냥 먹으면서도 그냥 약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이도 굉장히 맛있어 할 것 같아요. 간장 맛이 이렇게 짭조름하게 살짝 있으니까 아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밥을 할 때 사용된 육수를 보면은요, 우리 정식 한정식에 차려 있는 반찬을 떠올릴 수가 있겠어요. 황태 반찬에 양파 있고 버섯 무침 이렇게 한 상을 이 밥 한 그릇에 다 넣은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버섯류라든지 양파류 이런 거 콩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밥 물에 녹여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면 건강에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육수를 먹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육수를 끓일 때에 팽이버섯을 한 봉지 정도 더 넣고 끓이면 도움이 되겠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
그 양배추나 무 또는 그 산사, 산에서 나는 작은 사과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드신다면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예. 골다공증을 극복하게 도움을 준 간장 육수밥.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밥물로 사용할 육수를 끓여야 하는데요. 황태머리, 황태채, 말린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 진우니 콩을 넣고 물 5리터를 부은 뒤 강한 불로 끓입니다.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약 2시간 정도 더 끓이면 완성! 다음은 간장 육수밥의 또 다른 비밀 약간장. 육수를 만들 때와 똑같은 재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마늘을 껍질째 넉넉히 넣고 끓여줍니다. 육수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일반 간장을 넣고 1시간 더 끓이면 약간장 완성! 육수와 간장이 준비됐으니 이제 간장 육수밥을 지어볼까요? 쌀을 깨끗이 씻은 뒤 육수로 밥물을 맞추고요. 마지막으로 약간장 1숟갈을 넣어 밥을 지으면 노르스름한 빛깔과 구수한 향이 일품인 간장 육수밥 완성입니다. 이렇게 뭐 밥상을 딱 물리면서 한국 사람들은 또 물 한 잔 해야 되죠. 건강한 물 마시기 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트에서 생수를 사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늘상 보는 수돗물이면 충분한데요. 서울의 수돗물의 대명사인 아리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수는 유엔 공공 행정 서비스 대상 그리고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을 받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돗물입니다. 우리 몸 건강에 또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고요. 또 스스로 한 번 더 걸렀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어서 안심하고 받아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을 가정에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오래된 상수관을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더구나 주택 내 낡은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바로 서울시가 80%를 대주고 있습니다.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시는 아리수 안심하고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오늘 이 밥에 대해서 얘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잡수실 때는 제발 좀 잘 씹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번 이상 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40번 이상 씹어요. 또 잘 움직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원장님도 한 말씀. 건강 음식으로만 건강해지겠다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식사법을 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식사법을 할 때에는 며칠 하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먹는 밥인데 밥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저희가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성인병, 치매, 돌연사까지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사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찐 혈관을 다이어트하라 혈관 해독 프로젝트. 혈액이 끈적거리고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됩니다. 살찐 혈관 증후군을 무증상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차갑지, 왜 이렇게 저리지? 배사가 진행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혈관 해독 프로젝트 참가단 여러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180에서 뭐 120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고. 자, 일주일 이 주스를 드셨습니다. 말도 안 돼. 좋겠다. 체중이 1kg가 빠졌어요. 즐겁고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식재료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색깔 이쁜데? 와, 진짜 색깔 예쁘네요. 그래서 그
저 이 맛 알아요. 맛있는데. 맛있다, 그죠? 사과 맛이 나고요, 지금. 사과. 당근도 들어간 것 같아요. 당근. 먹는 걸 가지고 나보고 맞히려는 사람들은 참 우스운 사람들이야.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청결제 질경이 플러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